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거래소로 위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 같지만 실제로는 해외 선물 지수에 베팅하는 도박판을 벌인 건데요. 규모가 1,100억 원에 이르고 도박에 참여한 이들만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공항에서 두 남성이 이끌려 나옵니다. 체포영장을 설명하는 경찰. 본인 명의 체포영장이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서 체포할 거고. 공항에서 붙잡힌 두 남성 말고도 경찰은 관련자 36명을 더 붙잡았습니다. 검거된 이들이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도박장소 개설 위반 혐의. 30대 총책 A씨를 중심으로 크게 해외와 국내 사업장으로 나뉘어진 이 조직은 지난 2022년 7월 미국 나스닥과 홍콩 항생지수 등과 연동되는 무허가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총 4개의 선물 거래소를 운영했는데 이곳에 회원 6,270명을 모아 실시간 베팅을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과 같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불법 온라인 도박장과 같다고 경찰은 설명합니다. 선물 지수 등락에 이제 베팅을 하는 방식이긴 한데요. 이용자들이 이제 상승장, 하락장에 돈을 베팅을 해서 그걸 맞췄을 때는 이제 그 조직에서 돈을 지급을 하고 맞추지 못했을 때는 그 손실금이 조직원들의 범죄 수익금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전체 거래 규모는 1,130억 원 상당으로 조직은 이 중 11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도박자 중에는 최대 17억 원을 넣어서 7억 원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중 국내 총책 등 1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국외로 도주한 전체 총책 A씨 등 3명에 대해서 인터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현역 육군 장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사건은 내연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이 원인으로 확인됐는데요. 피의자 신상 정보는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현역 육군 장교 38살 양모 씨. 경찰은 화요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양 씨를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부남이었던 양 씨는 이혼인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는데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장 동료에서 올해 초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지난 6월부터 말다툼을 이어오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도 카풀을 하며 다퉜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오후 3시 양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양 씨가 우발적이 아닌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해 전 이미 양 씨가 차량 번호판 위조 등의 내용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신 유기 과정에서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문자 내역들을 삭제한 부분, 그리고 피해자 휴대폰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주변인들에게 살아있다는 것으로 이장한 부분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씨의 신상 정보도 곧 공개됩니다. 지난주 양 씨의 이의제기로 보류됐었지만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관련 절차가 재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수요일 오전 양 씨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주식 리딩방 회원들로부터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뜯어낸 사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3배 이상 돈을 불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모았는데 한때 1,100원까지 올랐던 해당 코인, 지금 2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거실 한편 명품 상자가 탑처럼 쌓여있고 부엌 찬장은 고급 위스키로 가득합니다. 모두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겁니다.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주식 리딩방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시작부터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168명, 피해 규모는 98억 원에 달하는데 특히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노렸습니다. 이미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한정된 프라이빗 세일 물량만 거래소 시세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어 구매 즉시 3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일당은 구매한 코인이 9개월 동안은 사고 팔 수 없는 락업 코인이라고 속였고 그동안 전체 발행량의 0.3%만 유통해 시세를 폭등시켰습니다. 시세 조작을 멈추자 한때 1,184원까지 치솟았던 코인은 2.7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경찰은 유사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30대 남성 2명과 이들의 범죄 수익 일부를 숨겨준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56억 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고 이들과 함께 일한 직원 101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코인 발행업체와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아직 확보되지 않은 범죄 수익금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11차례 회의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마지막 회의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차례 개최된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앱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높은 수수료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최고 7.8%, 쿠팡이츠는 최고 9.5%의 차등 수수료 방식을 제안했는데 기존 9.8%인 수수료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어떤 그 수수료, 중개 수수료도 좀 낮춰야 될 것이고 평균적으로 한 6.8%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 주는 이런 요구를 저희들이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입점업체 측은 최고 수수료율을 5%대로 낮춰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고 상한 그 구간이 5%로 나와야 하고 그 밑으로도 2%부터 5%까지 차등 수수료를 적용을 해야 한다고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11일 마지막 수정 상생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검토한 공익위원들이 추가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협상은 최종 결렬됩니다. 협상 결렬 시 입법을 통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배민과 쿠팡 등이 자영업자 고통을 외면하고 상생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독점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막고 가맹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주요 배달앱이 적정 수준의 수수료율 협의에 실패한다면 향후 예정된 가격 남용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서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해 무리를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김 씨는 최근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망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사고도 문제였지만 이후 해명이 사태를 더 키웠습니다.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는 뒤늦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고 후 17시간 만에 음주 측정이 이뤄졌지만 사고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음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감 기간 중 선천적으로 앓았던 발목 통증이 심각해졌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며 김 씨가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술타기 등 숱한 논란을 낳은 김 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가운데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김 씨와 함께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